바이든이 오늘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은 백악관 가는 게 맞군요. 출근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오바마가 오늘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하고 바이든이 같이 백악관에 서 있는 모습이 4년 만에 다시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바마 케어를 홍보하기 위한 쇼였는데, Affordable Care Act가 원래 정식 명칭이죠. 적절한 보험법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Affordable Care Act를 일반적으로 다 오바마 케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오바마가 8년을 대통령을 하면서 이거 하나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게 이제 오바마 케어인데, 물론 오바마 케어가 악법이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죠. 트럼프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가 왜 악법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오바마 케어가 악법일 수밖에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의무화였습니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때 없애버리죠.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도 선택할 수 있게 본인이 선택하면 하는 것이고, 나는 건강보험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그나마 정말 잘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의무 조항이 되게 되면 많은 회계사들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바마 케어는 또 하나의 세금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의무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였을 때에는, 이건 오바마 케어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갑자기 40% 이상 세금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꼴이 돼버렸었습니다. 실제로 이 회계표를 놓고요, 그 소득세율을 각각 수입에 따라서 소득세율 몇 퍼센트 나오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 낸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 낸다. 근데 오바마 케어는 일정 소득 수준이 이하인 사람들이죠.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들, 그러니까 중산층보다는 조금 못 사는 사람들한테 오바마 케어를 주게 되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메디케이드가 있으니까, 그건 뭐 그쪽은 메디케이드가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못 사는 사람들 층을 대상으로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어중간하게 못 사는 사람 층에서 잘 사는 쪽으로 한 발짝만 살짝 옮겨가면, 그러면은 의료보험 비용이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갑자기. 오바마 케어 범위 안에 있으면은 한 달에 뭐 몇백 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 그 범위를 살짝 넘어가게 되면 의료보험이 한 달에 뭐 1,000불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부러 소득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근데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막 소득을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의무 가입 조항은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뭐 더 좋아졌죠.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했는데 나의 가족들 중에서 특히 이제 친척의 경우 가입자가 얻는 그런 의료 할인 혜택을 충분히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친척의 보험에 포함되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내 오바마 케어 보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으로 추가를 할 때 어떤 부양가족들은 보호가 되지만 어떤 부양가족들은 채 보호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했던 부양가족들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정부 측에서 받는 지원금이 더 많은 부양가족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약 20만 명 정도가 더 싼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백악관에서 나온 발표는 2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무보험자가 20만 명 정도 그동안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들었던 사람들이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거의 100만 명의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더 싼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바뀔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오바마 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 보조금으로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정부기관과 협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프리미엄 가격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격표에서 상당 부분은 정부한테 돈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무슨 돈으로 그러면 오바마 케어에 돈을 넣어주느냐 하는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오늘 바이든이 발표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팬데믹 때 특별하게 이야기했던 미국 구조계획,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이라는 구조계획, 1조 9천억 달러짜리 그 구조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에 들어가 있는 구조계획 자금은 이게 뭐 영구히 줄 수 있는 자금으로 계획된 게 아닙니다. 법령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기한이 있는 겁니다. 기한이. 보험이라는 거는요. 특히 복지 혜택이라는 것은 한 번 주면 다시 돌려서 빼앗기가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국가에서 저희한테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게 사니까 매월 10만 원씩 줬다. 그런데 20만 원 주겠다고 그러면 좋죠? 고맙죠? 그 돈이 누구 돈인지는 생각 안 하죠. 일단은 20만 원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1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한 1년쯤 주다가 이제 줄 돈이 없으니까 다시 10만 원 주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데모합니다. 길거리로 나오죠. 다시 20만 원 돌려달라. 막 이게 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 없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부양가족 전체에다가 이거 확대해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 돈은 지금 일단 임시로 예산 책정이 되어져 있는 그 임시 예산에서 돈을 갖다 집어넣는 거로 해놓게 되면 그 임시 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2년, 3년 뒤에 3년까지도 안 갑니다. 1년, 2년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2년쯤 뒤에 그 돈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부양가족도 못 해줍니다. 예전처럼 합시다. 이렇게 돼버립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분명히 법을 다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에서 통과시켰던 요 오바마 케어 지원 예산 요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쓰게 해주자 이런 식의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정시킬 가능성이 99.9999999%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복지 예산 무조건 늘리려고 하는 이 지금 팬데믹 핑계 삼아가지고 돈을 갖다 무조건 퍼지르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 한 번만 주는 겁니다. 원타임 지원금 해가지고 체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때도, 이번에 또 두 번째 체크. 세 번째 체크. 3번 받았죠, 지금? 근데 뭐 네 번째 체크 언제 나오나 막 사람들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건데, 자, 원타임이다. 이거로 끝이다.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 케어에다가 혜택 범위를 이렇게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해줘야지. 안 그랬다가는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 앞으로 2년 뒤에 법안을 만들었는데 오바마 케어에 부양가족들 전부 다 케어해 주게끔 우리가 그동안 다 돈을 써왔는데 이제 재정이 다 끝났다.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법안을 우리가 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공화당이 반대해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2024년 선거 때 이걸 반드시 이용해 먹을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조차 하는 것조차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갖고 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오바마까지 내세워 가면서 왜 바이든이 혼자 발표했다가는 사람들이 시큰둥하니까 바이든은 인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바이든은 이미. 뭐라고 얘기해도 국민들이 시큰둥하니까 오바마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아직까지 오바마의 인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했던 거였으니까 오늘 백악관에서 얼마나 웃겼습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I am Joe Biden. 나는 조 바이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I'm the vice president of Obama.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에 나는 부통령이다. 라고 사람들이 웃었죠? 농담하는 거였으니까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가면서
오바마 케어의 정당성을 사람들한테 완전히 각인을 시켜놓고 이건 좋은 거야. 오바마가 만든 최고의 정책이었어. 아예 딱 각인을 시켜놓고 부양가족들, 지금 소외됐던 부양가족들 전부 다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발표를 딱 해놓는 거죠. 1, 2년 뒤에 보십시오.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분명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안타깝죠. 하여간 정치인들한테 노련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아, 그리고 이제 나는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은, 아, 이제 드러내는구나. 본색을 드러내는, 여기서부터 또 음모론으로 넘어가나요? 지금까지 오바마가 뒤에서 계속 조정해 왔던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이 얘기를 하는구나.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음모론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돼버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